보상, 치료 및 응급조치죠. 1항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재보상금을 지급하고 29에 대한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항 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항 1항과 2항에 따라 보상금 액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법에는 그냥 재휴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보상금하고 휴업보상금에 대해서 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고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면 재보상금을 지급하고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재휴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상금은 부담은 국가나 지방자치 부담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영이랑 같이 묶어서 볼게요. 영 38조. 그래서 재보상금은 예비군법 똑같이 사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법에는 재유고, 그 다음에 영 38조 재보상금은 사장으로 구별한다. 그러니까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사망보상금은 고용노동부의 조사 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 임금 총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사망보상금은 우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공표하는 산업체 월평균 임금 총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00만 원이면 뭐 7,200만 원 그런 정도 되겠죠. 300만 원이면 그런 정도. 장애보상금은 별표 1-2의 장애 등급에 따른 별표 2의 금액. 그래서 장애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른 별도 2의 금액. 근데 2항 장애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1항 1호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뺀 금액을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재보상금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장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36배 상당한 금액이다.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 그러니까 사망한 해의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사망한 해는 그때는 나올 수 없으니까 전년도의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그 금액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럼 보상금 부담을 누가 할 거냐? 그에 대해서 39조에 나와 있어요. 보상금 부담 1항 28조 1항 법문에 따라 재보상금 및 휴업보상금의 1호의 경우에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2호, 3호 경우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1호를 볼게요. 법 26조 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2호, 법 23조 1항 및 법 25조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3호, 법 26조 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2항 시군구가 1항에 따라 각 부담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는 그 시도가 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상금 부담은 26조 1항에 따라 동원을 했다. 동원했을 때는 동원권자가 누구예요? 동원권자? 국민안전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응급조치안에서 동원한다 그랬죠. 읍면동장은. 그러니까 동원권자가 동원돼서 수행을 입거나 보상할 때는 누가 보상한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 23조 1항하고 25조에 따르는 25조 내용은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을 때는 누가 합니까? 시군구가 한다. 시군구청이. 거기는 교육훈련이나 또 훈련하는 건 시구청장이 책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군구에서 한다. 그리고 26조 2항에 따라서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26조 2항이 뭐예요? 읍면동장이 응급조치하는 내용이잖아요. 26조 2항.
안 적어놓으세요. 응급조치. 예? 26조 2항은 응급조치란 말이에요. 읍면동장이. 그러니까 동원하니까 상위 직급 갖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당연히 부담하겠죠. 책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편의상 교재를 만들 때 넣어드렸지만, 그래도 26조 1항하고 2항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동원권자. 그래서 임급조치 한단 말이에요. 26조 2항이. 그럼 읍면동장이 하니까 당연히 시군청장이 부담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시군구가 돈 재정적 자립이 자정자립도 떨어지니까 시도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민방위법은 전부 또는 일부가 대다수라 그랬어요. 한 가지 빼놓고 준비명령, 그 다음에 권한 위임만 일부고 나머지는 열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전부 또는 일부다. 그 다음에 휴업보상금의 지급기준. 이제 이번에 예비군법 개정이 됐지만 민방위법은 여기서는 이제 이게 나오죠. 통계청이 매년 조사 공표하는 도시가계부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한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휴업보상금은 우리가 제휴했잖아요. 휴업보상금은 통계청이 조사 공표하는 도농가계비의 100분의 60 한 금액, 일할 계산은 하루하루로 나눈다 그랬어요. 하루하루로 계산한 금액에 7월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지급기한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이거는 민방위법은 이게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민방위법. 예비군법 잘 안 나는데 민방위법은 15개니까 잘 나온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계비가 평균 200만 원, 농촌은 180만 원, 농가죠. 농가. 그러면 이 사람이 휴업을 내가 16년도 1월부터 7월까지 휴업을 했다. 그럴 때 얼마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200 더하기 180 나누기 2 곱하기 몇 분이에요? 100분의 60이죠. 100분의 60. 이렇게 좀 복잡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365일에 7월이니까 한 215일 정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일할 날짜로 오는 거니까. 산수가 아니에요. 민방위법 보상 금액이 얼마냐. 더러 한 번씩 나오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각 조문지마다 갑자기 이런 거 딱 풀으라고 하면 짜증낸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평소에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놔야죠. 우리가 매 조문집에서 고용노동부니 통계청 헷갈려 하다가 갑자기 도시가계비 얼마 그러니까 100분의 60 딱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에서 180이다. 그러면 얼마요? 190이잖아. 190 곱하기 100분의 60 계산 바로 딱 나와가지고 두 달이면 두 달 딱 얼마. 우리 문제집이 있어요. 한번 풀어보시고 3년 했다. 그럼 몇 년치 주는 거예요? 2년치. 그런 것도 조금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6조, 25조 여기 조항 다 참고 조항을 넣어놨어요. 옆에다가. 내가 보니까 뒤에 있네요. 그래서 26조, 23조 1항 다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41조 넘어갈게요. 보상금의 신청 및 제출 등이다. 그래서 보상금 신청 제출을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항 볼게요. 39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2항 1항에 따라 신청을 받는 시군구청장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실 확인 조사서를 첨부하여 보상금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장관에게,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지체 없이 제출해야 된다.
사망, 보상금 등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구조 1항 1호에 따른 민방위 기획위원회 심의를,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시도 방위협의회의 심의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우는 시군구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민안전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부상자와 사망자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제출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청장한테 제출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편성되어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주소지 관할하는 시군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면은 시군구청장이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신청서에서 본인이 사실 확인 조사서를 첨부하여서 각각의 국가가 부담할 때는 안전장관, 시도 갈 때는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사실 확인서 첨부, 그 내용도 하나 밑줄 쳐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국가가 부담할 때는 민방위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가 할 때는 우리가 시도협의회 심의 거친다. 중앙협의회 심의 거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협의회 심의 내용에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민방위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국가가 할 때는. 그리고 나머지는 시도시군구의 민방위 협의를 거치고, 또 엉뚱하게 읍면동 협의회 심의를 거친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읍면동은 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규칙 55조. 55조. 이게 1항 보면 뭐, 부상자 유족, 그러면 거주 관할은 지병장, 아니, 거주 관할은 시군청 진청. 그럼 시군청장은 사실 확인 조사 첨부해서, 제출한다. 그런 내용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규칙 55조에 보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 서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로 보면 부상자, 사망자, 국공립병원, 대학병원에서는 우리가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한 부가 필요하다. 또 사망자는 같은 경우는 병원 의사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아니 그 사망 진단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하는 게죠.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처번에 의해 신청인과 부상자,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한 부. 3호, 신청인 부상자, 사망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에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럴 때는 주민등록 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 휴업보상금의 경우는 휴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요새 좀 저도 이제 통신회사에 가서 뭐 하라고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데 주민등록 등본 갖고 가면 돼요. 주민등록 등본 갖고 가는데 차라리 주민등록 등본 갖고 오세요. 그런데 주민등록 등본이 같이 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부모나 자식들의 또 애들 휴대폰 해주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만 갖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살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마찬가지로 혼인관계에 있을 때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이게 주민등록 등본에 그게 없을 때 하는 거죠. 없을 때는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한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제 이런 것들 뭐 좀 주의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해. 근데 동거를 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돼 있으면 한 가족에 결혼신고를 혼인신고 잘 안 하잖아요. 해요? 결혼할 때 바로 합니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바로 하던데 우리 할 때는 한 6개월 있다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안 하고 버티잖아요. 그 대신에 와이프가 어떻게 해요? 얼른 주민등록 옮겨놓잖아요. 주민등록 등본에 옮겨놓는다고. 결혼 안 했어도. 그렇지만 한 가족의 주민등록 등본에 남녀가 같이 있다 그러면 그게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같이 사는 거 있기 때문에 혼인에 꼭 우리가 혼인 계약서를 꼭 우리가 결혼했다고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더라도 그걸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듯이 꼭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부가 안 되더라도 주민등록상에서 옮겨서 할 수 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바로 혼인 신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전에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또 바쁘거나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왠가 좀 찝찝하고 왠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법률원이에요, 사실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원이지, 사실원. 법률원도 혼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왜 결혼식장 가서 빵빠레 쳐요? 그 사실적으로 결혼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사실혼을 중요시 하잖아요. 내가 혼인 신고하는 것보다는 결혼식장에 같이 가서 결혼하고 친지들한테 모여서 하는 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2항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행정정보 공동을 통해서 각호 서류를 확인합니다. 그런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만 신청인을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이를 첨부하게 해야 된다. 자, 그 내용에 대해 설명돼 있어요. 신청인과 부상자,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그러니까 신청이라고 부상자와 사망자, 이제 보상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의 등본 또는 초본을 우리가 서류로 확인해라. 그런 내용이죠. 또 신청인이 부상자, 사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등본이죠. 초본은 나홀로 나와 있는 거고 등본은 가족이 주민등록상에 같이 세대적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이죠. 혼인 관계에 있으니까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등본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관계 증명할 때는 등본 또는 초본. 아주 이제 뭐 시험제를 고약하게 낸 사람은 이런 것도 구별해서 낼 수도 있겠죠. 그러지만 공무원의 입장에 다 해야 되니까 등본 또는 초본, 혼인관계일 때는 등본 그렇게라도 이걸 필요는 없지만 구별을 해놓으면 낫죠. 그다음에 보상금의 지급결정 통보, 국민안전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본인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대행에서 부상자 또는 사망자 유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신청인이란 말을 썼다. 그런 정도만 알면 되고 지급권자는 보상금 지급하는 경우는 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다. 그런 내용이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금은 끝났고 이제 보상금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치료. 이제 이 보상금은 뭐예요? 일시금의 형태를 띠는 거죠. 보상금. 유로금이지. 사망보상금.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유족들이 생활하거라든가 그러면 또 다친 사람들, 부상한 사람이 계속적인 거를 말해주는 경우에는 거기에 관해서 29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 한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애우 지원의 법률 또는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 관련법이 두 가지예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보훈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 치료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그러면 훈련 받을 때 거기에 가는 중간에 가는 거나 그러면 퇴소 온다든가 입소 퇴소의 그런 기준이든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042조 보상 치료는 법 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애우 지원하는 법률 제4조 1항 3호부터 6호까지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을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군법하고 조금 차이 유사하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전상, 전투 중에 상해 입은 사람, 그리고 공상, 공무 중에 또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 전몰군인, 또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해서 보상을 한다. 그래서 전상, 공상, 전몰, 순직군경이고 그 다음에 43조에 민방위대장 보고가 있다. 그래서 민방위대장은 법 29조에 따라 보상,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처 장관,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처 장관한테 보고해라. 그러니까 보상이나 치료 대상자 있을 때는 안전처 장관한테 보고를 해라. 그 중간 보호권자를 거쳐가지고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규칙 50조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된다. 그거를 대해서 이제 1항, 2항이 나와 있는데
법 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애우지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별지 1-서식에 의해서 행한다. 우리가 메토서식 그런 거는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문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넣어놓은 건데, 내가 국가유공자 지원에 갖는 법률 시행규칙, 여기 규칙이니까 같은 규칙에 의해서 행하고, 또 이항 국민안전장관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의종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안전처 장관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보훈처장에 통보해주고, 또 등록하려는 자에게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절차를 알려주라. 그런 내용이죠. 또 민방위 대원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는 이런 서식에 의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 29조 보상제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절차가 옆에 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민방위 대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장관은 보훈처장에 통보해주고, 또 유공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통지하도록 말해주는 거죠. 등록하려는 자한테. 그 다음에 옆으로 뒤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치료 절차하고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은 이미 했고, 이제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044조를 볼게요. 이제 치료도 예비군법 유사한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040조, 이제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민방위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누굽니까? 이 법령 개정한 사람이 조금 애매하게 좀 써놨는데, 그냥 시군청장한테 하면 되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 신청서 대원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한다. 결론은 시군구청장이죠. 근데 읍면동장을 거쳐서 시군 제출한다. 그런 내용이 1항에 있고, 2항을 볼게요. 여기도 중요한 파트예요. 1, 2, 3, 4 있고 치료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1항의 치료 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의료시설 중에 치료받을 것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야 된다. 다만 그 의료시설의 위치, 기술, 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의료시설을 지정하거나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의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치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항 1항에 규정된 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2항에 따른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 7일 이내 응급치료를 받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를 부담한다. 치료를 해주는데 치료를 할 때 할 곳을 어디를 두느냐. 원칙적으로 우리가 국가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그러면 군 관련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놨죠. 그래서 이 항을 다시 한번 보면 치료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재한 의료시설에서 지정해서 지체 신청자 알려주라. 보건소에서 일단 치료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건소 가보니까 크게 다쳤어요. 위치 기술 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다른 지방자치장과 협의해가지고 그 의료시설을 정하거나 그러면 중무장관 승인 받아서 국가 또는 군의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중무부 장관이죠. 예를 들어 경찰병원에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자부 장관, 그러면 국방부 또 군의 통합병원에 가서 치료 지정할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한다. 그런 내용이죠. 조금 이제 예비군법하고 병역법이 치료가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 내용으로 아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 차이점을 조금 봐야 됩니다. 차이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전부터는 일부라 그랬죠. 전부터는 일부를 부담하는데 민방위 기본법은 민간 의료시설에서는 우리가 이항에 따라 의료시설 아닌 곳의 치료 기간은 7일 이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때 그때 날짜를 딱 정해져 있어요. 7일 이내 받을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를 부담한다. 7일 이내에 응급치료 받을 때 이게 의료시설이 아닌 거 민간 의료시설 며칠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일 이내니까 7일까지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를 부담하는 거고. 예비군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비군법은 3일이 있죠. 원칙적으로 3일인데 원칙적으로는 3일까지만 하는데 근데 이제 옮기거나 응급치료를 할 수가 없을 때는 인정해준다 그러죠. 원칙적으로 예비군법은 3일로 해서만 한다. 근데 민방위는 7일 이내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민방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병원이 없을 때는 시립병원, 그 다음에 경찰병원, 통합병원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 협의라든가 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이란 말이 들어간다. 그런 점도 좀 같이 좀 진하게 표시되는 거 그런 것도 구별을 해서 비교를 하고 그 비교하는 것도 우리 뒤에 나오면 다 교재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 그런 거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비교 각 예비군법, 병역법하고 민방위기본법이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이제 좀 아셔라. 규칙 59조 볼게. 부상자 치료, 민방위 대원 동원 후 교육훈련적 부상을 입은 자는 치료를 받으려면 시군청장에게 시군청에 신청해야 되고 시군청이 치료를 결정했을 때는 신청인의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그 다음에 실비변상이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에 왔어요. 실비변상 1항 23조 1항 후단에 따라 전지교육훈련을 받은 민방위대 요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한 앞에서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해야 된다. 민방위대 요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간부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기능요원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전지교육훈련까지 받으면 어떻게 반드시 돈을 주라는 거죠. 밥도 주고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해라. 돈 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으니까 간부요원들은. 실비를 주는 거고 2항 볼게요. 26조 1항 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할 때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원들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법에는 밥도 원칙적으로 밥은 주겠죠. 그렇지만 실비를 반드시 지급하라는 말은 없다. 그냥 실비를 있으면 주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우리가 시험 보는 입장에서 하야한다 할 수 있다 구별하는 거죠.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사태 수습에 참여하여 대통령을 정하는 절차 방법에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똑같다. 그러니까 동원 안 되었어도 참여해서 부여 임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3항 26조 1항 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기구를 동원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 민방위 인적 동원만 했는데 물적 동원까지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계 기구에 대해서도 사용을 한다. 그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도 사용료에 대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시험 문제 여기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실비 변상 법 30조 1항 2항에 따라 그 밖의 실비는 이제 그 밖의 실비가 뭐냐? 식비, 숙박료, 교통비로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잠자거나 차비 정도는 줘라. 그런 내용이죠. 식비도 그 밖의 실비가 있으면 급식을 했는데 급식은 낮에 주는 거고 밤에 먹는 거는 식비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여간 식비 왔다 갔다 하면서 밥값을 들어잖아요. 그런 거는 주라는 거고 식비, 숙박비, 교통비는 총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항 법 30조 3항에 따라 사용료는 해당 기기 기구 사용 당시 시가의 100분의 1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하나 빌렸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포크레인 하는데 1억이에요. 포크레인 1억. 예? 시가가 한 1억 안 해요? 포크레인? 아, 그렇게 안 비싸요? 한 1억 하잖아요, 포크레인. 그럼 1억 하니까 1억에 몇 프로예요? 1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이네? 1억에 10%니까 그럼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천만 원이 연간 사용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사용했다. 그럼 얼마예요? 12분의 1. 이거 하나의 지문으로 낼 수 있어요. 이걸 계산하냐 한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문으로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포크레인 1억이다. 1억인데 1년 사용료.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1억이 아니라 뭐 2억으로 계산 너무 싸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 안 하려고 게 아니야. 1000만 원 해가지고 12분의 1은 뭐야? 한 달 하면은 100만 원도 아니잖아. 내가 포크레인은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그래도 이런 걸 이용할 때는 돈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한 달치는 않을 테고 뭐 예를 들어 365일에 뭐 3일 했다 그러면 조그맣게 금액이라도 얼마 주겠다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도 계산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00분의 10이니까 3억이다. 그러면 3억이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연간 사용료로 해가지고 한 달 하면 뭐 한 250만 원 정도 준다. 그런 거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또 이런 걸 또 이렇게 개정을 하니까 또 어느새 또 동원처에서 시험 문제를 하나 냈어요. 한 번 나왔더니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 뭐 그냥 또 가면 서운하니까 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46조 자발적 민방위 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 그래서 1항 보면 35조 3항 또는 법 30조 2항 후단에 따라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 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읍면동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 숙박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1항에 따라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 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임무 부여는 민방위 사태 수습 현장 등에서 구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자들에 대해서 대우는 어떻게 해줄 거고 그에 관련해서 임무 부여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급식하거나 식비, 숙박료, 교통비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임무 부여를 할 때는 말로 일단 급하니까 구두로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실비현상, 뭐 법에는 의무사항, 그리고 대원들은 민방위대 요원은 반드시 돈 주라. 나머지는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중장비 사용한 경우는 시가의 10분의 1을 연간 사용료로 해서 월할,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하나 또는 일할이 하나 빠졌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월할 또는 일할로 이 책 조문을 그대로 쓰고 시가의 100분의 1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월할이란 말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또는이. 조문집이 그대로 나왔을 때는 또는이란 말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조금 이제 시험 문제 이제 그 문제 주면은 또 그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영등포 구청장은 이 기계를 사용해서 월할로 계산해서 연간 사용료를 100분의 10으로 해서 월할로 계산해서 처리해줬다. 그럼 맞는 거지. 예? 조문집에 그거를 잘 하실 줄 알아요. 응용력이 있어야 돼. 여기 장교분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치 운동 등의 금지. 그래서 민방위 대장은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원에게 이 규정된 임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또 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예비군법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정치 운동의 금지다. 여기에 민방위 대장은
그 대원들한 정치운동하면 안 되죠. 민방위 대장. 그 다음에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있다. 민방위 대원 정치운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방위 대원 할 수 있어요. 편성된 조직체는 뭐예요? 내가 영등포동 몇 통은 이번에 뭐 탄핵에 지지한다. 그렇게 하면 걸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예? 다음 32조 응급처치하고 보상이에요. 응급처치 보상. 5분간 쉬다 합시다.